날씨가 덥죠? 왜 덥죠? 그냥 여름이니까 더운 거죠. 더우니까 짜증나면 안 되죠. 그냥 더운 거지. 그러니까 더우니까 짜증나면 안 돼요. 그냥 더운데 그냥 덥다 그거지. 그 다음 다른 이러쿵저러쿵 생각이 자꾸 나오고 복잡하면 안 된다고. 몇 페이지예요? 이제 사음의 사에는 비행, 비지, 비처, 비시 등 네 가지가 있다. 이건 이제 흔히 불교를 얘기할 때 그냥 성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 아닐 경우에는 성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 비행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는 거 이제 이 등등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째는 성교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종류는 숙분에서 어머니가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경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과는 교합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 뜻을 논사마명은 교합하지 않아야 할 자란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는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남이 장악한 자, 그러면 남이 장악한 자는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법당자, 종성, 이 수호하는 자와 왕이 수호하는 자, 남이 이미 얻은 장기와 모든 친척이나 친족과 관련된 자들과는 교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남이 장악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악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남이 이미 남이 자기 고난 속으로 넣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엔 첩이라는 사람은 이제 장악된 자죠. 그 다음에 이제 구법당자란 출가한 비구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가한 비구니를 갖다가 그는 같이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종성이 수호하는 자란 결혼하지 않는 처녀, 자기 부친 또는 친척이나 시부모 또는 문지기가 수호하는 사람이나 이게 문지기가 수호하는 사람, 그런 것은 이건 조금 인도의 특징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이제 연관이 되지 않는데요. 옛날에 요런 예가 있었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때 부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게 상황 설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문지기의 여자를 갖다 왕의 권력으로 취했는데 문지기가 꼬누고 있다 그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 친척들, 특히 친가게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친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신라 때 같은 경우는 성골끼리 결혼을 한다 그래서 사촌과 심지어는 어떤 왕은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
그렇게 돼서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신라 말기가 돼 갈 때는 그 아주 사람이 장애인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사람이나 자기 혼자 수하는 사람이다. 왕과 칙령이 수하는 자란 그에 대해서 이미 법의 제재를 준 것 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 요것도 결국은 전부 다 왕권이 강화되어 있을 때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중에 있는 시녀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궁중에 있는 사람은 여자들은 이제 시녀들, 궁중 여자들은 그 궁중에서 나가지 않고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전부 다 궁중 내에서 왕의 시중을 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환관들이죠. 전부 다 환관들이어서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 자는 큰 우환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이 돈을 낸 창기는 삶이라 하지만 자기가 돈을 낸 창기는 삶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요거는 요즘 시대에는 요 얘기를 해놨다가는 얻어맞죠. 요즘 시대는 요 얘기를 해놨다가는 이제 얻어맞는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시대에, 요게 그렇게 됐건 말았건 간에 지금 시대에, 돈을 내가 내고 성을 사는 것도, 그거는 이제 사음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은 이때 당시 종가파께서 쓰실 때, 이때 당시에 관례로 쓰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은 뭐냐면 도덕률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존 아티자께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남자는 자타의 남편 둘 다를 말한다. 비질한 자궁 이에 나머지 몸 부분을 말한다. 논사 마명은 무엇을 비지라 하는가? 입이나 항문 종아리, 허벅지 안쪽, 손질 등이다라고 하였다. 요거는 성행위를 하는데 성행위에 다른 그것을 사용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비지다.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존 아티샤는 비지라 하면 입과 항문, 동남동녀의 앞뒤 구멍가,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것은 서로 두 스승이 얘기한 것이나 일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행위는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좋지,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근본 취지를 갖고서 이제 한 것 얘기입니다. 비처라 함은 스승 등의 주변 불탑 바로 옆 많은 사람의 면전, 그 장소에 해가 되는 처소, 울퉁불퉁한 곳이나 굽고 딱딱한 곳 등을 말한다. 논사 마명은 여기에 장소가 아닌 곳은 정법의 불탁과 불상 등의 바로 앞이라든지 보살의 거주처 등과 큰 스승과 논사의 처소 및 친부모의 면전 등 비처인 곳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자기 정신생활에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존 아티샤도 똑같이 말을 했다. 때가 아닌 때란 여자의 월경기나 만삭인 임신부, 그 다음에 젖먹이 아이가 있을 때와 재계를 받을 때, 이게 재계 받을 때는 수계할 때를 얘기합니다. 수계할 때를 얘기한다.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나, 그리고 한도를 넘길 때이다. 한도를 넘길 때이다. 여기 한도란 이게 5번이라 그랬는데 얼마 기간 동안에 5번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논사 마명은 그 가운데 비실한 월경기와 임산부 아기가 있고 원치 않을 때, 상대가 원치 않을 때입니다.
고통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때라든지 8가지 병이 있을 때 등 여기에 꼭 8가지 병이 여기에 이제 일종의 이게 성병도 해당되고 요즘에 뭐 그때 당시는 요게 그런 것이 그 정확치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일종의 성병들과 요즘 에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이라든지 이런데 그 병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원치 않을 때 고통을 8가지 병이 있을 때 등 아닌 때라고 하였다. 또 지존 아티샤도 이와 같이 차이란 대낮도 비시라고 하는 점이다. 차이는 대낮에 성행위를 하는 것도 비시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비지 등 다른 3가지는 자기의 처에 대해서도 사함하게 되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생각에는 3가지 내용이 있다. 그 중에 생각은 습분에서 사람 등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그릇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 등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마땅히 그릇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이 이상한데 그거는 뭐냐면 동물 등을 갖다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율장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잘못이라는 생각과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번개하였다. 그래서 이제 율장에서 그 부정행위에 대해 잘못이라는 생각과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둘 다 똑같이 이제 계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사승론에서 자기의 처라는 생각으로서 남의 처를 범하는 것도 업도로 될 수 없으며 남의 처를 제3자의 처라는 생각으로 사함하는 것이 사함이다. 또 이제 이게 다 아니다라는 2가지 주장이 그때 다 같이 공존해 있었다. 이건 사회적 그 논란의 그 모습입니다. 번뇌라 함은 삼독의 어느 것이나 번뇌이다. 등기란 부정한 행위로서 교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로서 교합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다. 행위의 원인이란 습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함을 하도록 시키는 것인데 교사자 또한 사함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포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사론 속에서 이러한 행위는 근본 업도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비근본죄라고 말한 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최후란 이성간의 둘이 서로 만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성행위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탄생케 하는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욕망적인 즐거움 정도로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사음이라고 정리한 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망의 사에는 견문각지 4가지와 이에 반대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경이란 다른 사람이 요 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면 요건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과 사실이 아닌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사실 거짓말 그러면 진실이 아닌 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말을 했을 때 양심에서 나온 말이 아닌 말 그런 뜻이 돼요. 양심에서 나온 말이 아닌 말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심이다, 참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거짓됨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진심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 진심의 반대가 이제 사실은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망의 사회는 견문각지 4가지와 이에 반대되는 게 있다. 이해할 수 있는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 경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런 의요에 세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생각이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이게 이제 그 망하다, 거짓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갖다 보고 듣지 않았다라거나 또는 보고 듣지 않은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거나, 그것은 망의 가장 기본 그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도를 갖다 이루지 못하고서 도를 이루었다고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망하다, 그건 거짓말이다. 또 이제 도를 이루었으면서 나는 도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망하다. 그러니까 도를 이룬 사람은 절대 도를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효 같은 사람도 아이고 내가 뭐 도를 뭐 이룬 걸 갖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도를 이루어서 법문을 하실 때 명확하게 그건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하시고 이제 도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를 이루었다라고는 원효 스님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 그렇게 얘기했지. 또 도를 이루었는데 어느 의상 스님이나 이런 분들 보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도를 이루는데 내가 또 나는 도를 이루지 못했어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붓다께서도 도를 이루고 나서 분명히 붓다가 되겠다라고 얘기했거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아닌데 했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돈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거나 없는데 있다라고 하거나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돈이 집에도 뭐 개떡지는 없으면서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뻐기고 다닌다. 저 집에 돈 많은가 보다. 우리 집에 그래요. 돈이 많은 척하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동창회 나가는데 아이고 나는 다이아 반지가 없으니 창피해 죽겠다고 엉터리 큐빅을 끼고 나갔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것도 거짓말은 확실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야지. 없는데 그냥 또 빌려가지고 나가고 그거 대여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 빌려주는 데 있대. 있대. 나보다 정보가 느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깨끗하면 돼. 그게 흑풍산을 부리려고 그러면, 바닷가에 여러분, 보거 알죠? 보거. 보거가 그물에 잘못 잡혀 올라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바닷가에다 확 던져버리면, 요게 그냥 낚시에 걸려올라도 보고는 기분 나쁘다고 낚시꾼들 물에다 도로 안 넣어주고 그냥 모래 위에다 던져버려. 그러면 요 보거가 그냥 옆에 건들면 말이야. 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커서 겁나는 고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람을 자꾸 집어내가 배가 이만해져. 그렇게 자꾸 흑풍상이가 되면 사람 못 쓰는 거라. 못 사는데 잘 산 척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잘 사는데 못 산 척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 근데 잘 산 척 하면, 어떻게 잘 산 척을 해야 되느냐. 돈이 많으면서 막 좋은 집에 그냥 좋은 차에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 많이 도우는 그게 잘 사는 척 하는 거라. 그러면 거짓말이 안 돼. 이제,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펑펑 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과가 이제 이상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번뇌란 삼독이다. 등기란 생각을 바꾸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행위의 원인은 말로서 또는 말 없음으로써 동의하는 것과 물질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거짓말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요.
자꾸,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자꾸 생각을 순간순간 이게 잘 바꾸면 자꾸 거짓말이 되게 돼 있어요. 그저, 거짓말을 잘 하면,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이 얘기했다, 금방 지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특히 여수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컴플렉스는, 여순 사태 때 한 3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여수 사람이 한 7천 명 죽었으니까, 여수, 순천, 광양 합해서 한 10,000명 죽었는데, 그 가운데 여수 사람이 7천 명 죽었으니까, 47, 28, 거의 한 4분의 1이 죽었거든요. 4분의 1이 죽으면서 이제 여수 사람들은 어쨌든 대답을 똑부러지게 안 하고 똑부러지게 나서는 것을 해서는 여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수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게 아주 근원적으로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내가 이제 그 해답을 얻었다고. 성지순례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요걸 내가 이제 이해를 했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연원을 깊이. 옛날에는 yes나 no나 어느 한쪽에 쓰면 다 죽었으니까. 그래 놓고 yes 놈이 yes 했잖아. 그러면 예 했습니다. 그러고 그 또 반대쪽에 와서 너 왜 yes 했어? 아니 내 대답한 적 없어. 그렇지 내 대답한 적 없습니다. no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7천 명이 죽은 나자빠질 때요. 그것도 전부 다 성대 같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졌어. 나자빠지면서 하여튼 좌라고 떠들고 나설던 사람도 다 죽었고, 우라고 떠들던 사람도 다 죽었어. 그러니 대답이 좌우로 나가서는 안 돼. 이래야 돼. 예스요, 노요. 그때 가보고요. 여기 아주 여수 사람들의 아주 깊은 상처인 것 같다. 깊은 상처. 애가 지금 한 대학 다 나오고 지금 한 30대 이때 된 그 30대 된 그 어머니들 있잖아요. 여순 사태를 어릴 때라도 겪은 사람, 지금 7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식이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권에 들었다 그러면 그냥 막 학교를 안 보냈으면 안 보냈지.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이제 이런 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뭐 이쪽이건 저쪽이건 죽은. 그러니까 여수 사람들이 지금도요, 여수에 그게 엄청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더러 많거든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삐끗하면 죽는다 그 말이지. 꼭 가면 어디 가지 말고 중간에 서서 중간치기에 대해서 앞에도 쓰지 말고 뒷공무에도 쓰지 말고 막 공부 꼭 잘하는 것도 별로네. 막 반에서 중간이 나서 꼭 옷 색깔도 확 튀게 입고 다니지 말고 어정쩡하게 입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아주 심한 컴플렉스는 여수의 아주 속을 훑어내리는 그 인격 형성에 있어서 속을 훑어내리는 말할 수 없는 인간 같아. 그래서 그때 여순 사태를 겪은 사람들, 요 노인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여순 사태 그냥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래. 지금도. 말을 못해. 막 턱이 덜덜 떨리가 말을 못해. 그게 50년이 더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막 턱이 덜덜 떨리고 그럴 정도로 되어 있다고. 그 우리들 이 지역의 그 2대, 3대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상처의 혼으로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째 그럴까? 성지순례 갑니다. 그러면 대답을 다 해. 그래서 난 다 가는 줄 알아. 가보면 없어.
그러면 이 분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되냐고. 내가 언제 간다 그랬냐고. 그때 그냥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랬지. 내가 언제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자꾸 뒤에 예스냐 노냐 물으면 그때서 이제 해. 예스 한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들까 말까. 이래. 이게 여술의 젊은 사람들의 기상을 갖다 얼마나 그게 꺾어버렸는지, 여술 사태라는 것이 꺾어버렸는지, 이거 지금 내가 상상이 가더라. 그때, 아마 우리 서초등학교 있잖아요. 그죠? 서초등학교에 시체가 한 300구 정도 쫙 누워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라고. 백두산 호랑이가 막 립본도를 들고서 바로 적결로 심판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한 50명 그냥 댕강댕강 쳐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를 한다고.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를 해. 그래서 지금도 아깝게도 남 앞에 그때 당시에 정신적 충격 때문에 지금도 남 앞에 서면 죽는다. 조심해라. 중간에 서라. 옷도 함부로 좋게 입고 다니지 마라. 빨빨거리고 다니더니 저게 꼭지꼬라지 됐다. 그게 우리 여수에는 많이 깔려있어. 그게 참 아픈 상처인 것 같아요. 아픈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자주,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하면 그건 거짓말을 딱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거라. 그러니까 생각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렇고 생각이 저쪽에 있을 때는 저렇게 되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자주 오면 그래서 이제 막 이걸 이럴까 저럴까 막 사흘날 결정을 못하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을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 말을 하게 돼 있고 저 사람 만날 때는 저 말을 하게 돼 있고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행위의 원인은 말로서 또한 말 없음으로써 동의하는 것과 물질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거짓말을 갖다가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문제가 또 돼요. 또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무건으로서 말 안 하는 것은 동의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에 이제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이번에 선거할 때도 오시장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벌써 취임 한 1년부터 느끼기 시작했거든, 다. 그런데 그걸 갖다 막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막 지적을 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아주 골치 아프게 그냥 사람 하는데 좀 도와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그 정서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가 말 안 하고 가만히 동의해버리거나 이것도 거짓말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시민의 30만의 시민의 그게 행복이 걸려있잖아요. 그죠? 이 30만, 지 혼자가 아니고, 혼자일 경우에도 흙길로 나가면 옆에 친구가 충고를 해주는데, 30만의 대표가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의회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견지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예산을 잘못됐으면 삭감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 시는 돈 못 갚겠다고 4천 몇백억 빚지고 주저앉았죠, 그죠? 성남시인가 어디 그러죠? 앞에 시장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써버렸든지 그냥 4천 몇백 600억인가 빚을 지고 빚을 못 갚겠다고
중앙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빚 못 갚겠다고 그냥 집을 유예를 선언해버렸어. 그게 사실 부도거든, 그러면요. 부도 직전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도 지금 빚이 2,30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뭐 400 몇십억 있었던 빚이 지금 2,300억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한인기만 더하면 5천억, 600억 넘어가 보면 여수시도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유예 사태 안 벌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빚이 1조 원인데. 누가 뺑덕 음식처럼 놈 팔아가지고 떡 싸 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못해 그걸. 누가 신봉사 논과 밭이 좀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뺑파전에 보면요, 처음에는 굴비도 올라오고 뭐 쇠고기도 가끔 올라오고 그런데 한 3년 살았는데 나중에는 김치가닥 하나밖에 안 올라와. 그래 이제 신봉사가 어떻게 전에는 굴비도 올라오던데 어떻게 지금 김치가닥도 안 올라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당신이 나한테 돈 준 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신봉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게 뒷뜰에 논도 있고 앞뜰에 논도 있고 밭대기도 있고 안 있는가 그거 뭐 했는가 그러니까 저런 영감쟁이 3년 동안 살면서 내가 그게 여태까지 남아있을 리가 있어. 그 뭔데 썼는가? 떡 싸먹고 술 싸먹고 옷 사입고 담배 사 피우고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봉사가 서울 올라갈 때 중간에 가다 다른 봉사하고 또 눈이 맞아가 가버렸잖아요. 그죠? 다른 봉사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 버리고, 그거 장님이니까 그냥 뭐 살짝 가버리면 찾지도 못하잖아. 그냥 가버렸어. 가버리고, 또 아마 신봉사만큼 그 봉사도 또 깝대기 다 벗겼을 거야. 깝대기 다, 틀림없이, 내가 안 봐도 뻔해. 깝대기 다 벗겨. 신봉사한테도 그게, 처음 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수단 좋게, 그냥 한 3년 만에 그냥 완전히 논밭 다 팔아서, 옷 사입고, 그냥 떡 사먹고, 맛있는 거 다 사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렇게 다 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욕구는 자기를 위한 것이나 다른 일을 위한 것이나 간에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거짓말이 나오느냐면 전부 다 지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잘생기고 싶다라는, 그래도 얼굴이 좀 잘생기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못생겼다 그러면 성질이 난단 말이야. 참 되게 못생겼어. 그래, 일부러 이제 푹 한번 찔러본다고. 그게 못생겨가지고, 시청에서 떨어진 그 매주 같아가지고, 그게 옥들매 같아가지고, 그게 무슨 생긴 거냐, 그러면. 말은, 아이고, 스님, 이거, 제가 원래 못생긴다 그래놓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지는 잘생겼나. 지는 자갈밭에 자동차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 뭐냐면, 마음에 이제 잘생기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사실. 그 욕망이 하나도 없으면 못생겼다. 그리고 또 상관없고, 잘생겼다. 또 상관없거든, 그게. 그죠? 네? 동의한 사람 2사람밖에 없네. 저하고 2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짓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거짓말은 그냥 간단하게 욕심에서 나오는 것도. 근데 욕심만 없으면 거짓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누가 빌려주라 그러는데 딱 그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 2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돈이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거짓말이 안 되지. 또 이를테면 돈이 있는데 지금 요게 언제쯤 내가 어디에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하기 싫으면 상황이 지금 빌려주기 싫잖아요, 그죠?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든지.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 있는데? 통장에 1억 6천이 있는데? 그럼 이제 거짓말이 된다. 여기서 망어, 양설, 악구 등 세 가지는 남을 시켜서 한 것이라도 이 세 가지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망어, 양설은 이게 이제 양쪽에 이간시키는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여수 같은 데서도 이게 참 이게 많이 일어난다고. 양설, 이간시키는 말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는, 그 사람 얼굴 때문에 그런 말 못하고, 이거 아주 칭찬만 하고 나와가지고, 저쪽에 가서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얘기는 또 요 사람한테 가서, 또 요 앞에서는 말 못하고, 요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양쪽이 서로 불편해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이게 지금 대부분 이게 말을 할 때 그런 말들이 많아. 많아. 그래서 악구는 이제 욕설이니까 악구를 욕설이라는데 그건 상대를 갖다가 해치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남을 시켜서 한 것이라도 이 세 가지는 저지른 것이 된다. 그래서 망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다른 사람 밑에 부하를 시켜서 했거나 딴 사람을 시켜서 말을 했더라도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 된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 의도를 딴 사람한테 시켰다.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대통령이 대변인을 시켜서 뭘 발표를 했다. 그러면 발표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막 와글와글 하니까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요. 대변인이 좀 잘못해가지고 한 말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대변인이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대통령 지 말이다 그래. 그런 얘기를. 시켜서 한 거니까 구사승론에서 말한 말의 네 가지 업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업도가 된다 설명하였다.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짓말 하는 것을 제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직장 같은 데서 요게 많아. 뭐냐면 회계를 요렇게 조작하면 된다이 가르쳐 주는 거. 또 뭐라 그러냐면 어디 뭘 어쩌면 그러지 말고 그냥 어디 갔다 그래 버려. 그죠? 어디 갔다 그래 버려. 그래 이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디 외유를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 꼭 앞에다 뭐냐면 유럽 연수 그래 놓고 의회 방문은 어디 가서 이태리 의회 방문 그래가지고 1시간쯤 넣어가지고 의회 쑥 지나가 버리고 그래 이제 시의회 의장 우리 한국에서 갔으니까 그쪽 외교 루트를 통해서 우리 외교관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 누가 오니까 좀 만나게 이렇게 사진만 찍고 굿모닝 그런 소리만 좀 몇 개 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폴리에 어디 갔다가 유럽 어디 갔다가 다 놀러 다니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돈 다 쓰고 와가지고 국가 돈 쓰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고서 유럽 의회 연수 쓰고서 그 밑에다가 의회에 가서 상호 앞으로 무역 교역 정진을 위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갖다가 넓혔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거기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가서 그냥 놀러 갔다 왔다. 그래야 될 거야. 그런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갖다 가르쳐 주는 것도 거짓말이 된다. 못 쓴다 그런 얘기죠.
회계하는데요. 제일 회계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회계가 어렵다 그래도 회계하기만큼 쉬워. 처음에 포맷만 딱 잡아놓으면요. 갖다 그 대입시켜서 기록만 하면 되거든. 근데 회계가 제일 우리나라는 어렵거든. 왜? 전부 다 오너가 돈을 빼먹으니까 그걸 전부 다 끼워 맞춰야 되니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도 가계부를 쓰는데 참 내가 이번에 그냥 큰아들 몰래 그놈 사고 친 걸 200만 원을 메꿔 넣었는데 아빠한테는 말을 못하고 가계부다가 옷 산 데다가 4만 원 집어넣고 또 집에 사지도 않은 집에 뭐 한 데다 또 10만 원 집어넣고 그걸 5개월을 집어넣어야 돼. 메꿔 넣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계가 복잡해지지. 만약에 그 집에서는 영수증 처리는 안 하지만은도 그래도 뭐 만약 그게 뭐 어디하고 기관하고 연관되어 있고 세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뭐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된다고 또 가서 일본말로 가라 영수증을 또 꺼내. 가라 영수증 또 꺼내야 되고 뭐 아닌 것도 가서 이제 영수증 받아 와야 되고 뭐 아이 개모임 갔는데 영수증 이번에 내가 갖고 간다. 이건 개모임 밥 먹은 거. 또 다 갖고 가야 되고 뭐 아주 그러면 이제 회계가 뭐 그러면 주소다가 지가 못 오니까 이제 회계 사무실에 갖다 맡겨. 그러니까 이제 회계 사무실에는 그 회계사들 내가 우리나라 회계사들은 전부 다 거짓말 회계사라 그래.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갖다 맡기는 게 많을 거니까. 예? 뭐라고? 예? 예? 그 사람들하고만 논다고요? 그 사람들하고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르쳐 줄 때 아들 딸한테 가르쳐 줄 때도 가서 제발 딸 가서 그 지 딸 편만 들어가지고 그 사이한테서 돈 빼내는 방법 가르쳐 주면 안 돼.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아가이, 그거는 요렇게 해버리면 돼. 아주 은진이 엄마는 경험이 있나 보다. 은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잘 못된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거짓말을 많이 가르쳐. 보냐, 지 아들 데리고 자식 데리고 건널목 아닌 대로 뛰어 건너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들 보고 요렇게 교통위반을 자주 하다 치여서 장애인이 되든지 죽든지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언제 자식을 위해서 살았지 자식을 위하지 않고 살았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어떤 사람은 건너가는데 차도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오잖아요. 그럼 막 가서 앞에 이제 차가 끽 섰어. 그게 엄마 지가 잘못했거든. 잘못했는데 괜히 애만 때려. 빨리 오라니까 문지고 다 하는데 애만 두드러 패나. 그러니까 그 소리는 무슨냐면 아주 눈치껏 빨라야지만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 그런 뜻이거든 그게. 그 애가 언제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하고 살 때 우리 엄마의 가르침 법칙은 눈치를 빨리빨리 보고 후딱후딱 그냥 뭐 건널목도 아닌데도 그냥 차만 안 가면 싹 뛰어가고 또 그러고 이제 걸리면 얼른 옛날 같으면 요즘에는 교통경찰이 돈을 안 받아. 옛날에는 하여튼 돈만 주면 잘 받아.
그래, 교통경찰 탁 한번 나갔다 그러면 중요한 길목에 교통경찰 나갔다 뭐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면 한 그 포맷 동안에 그 하나, 그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면 그냥 바보 병신 취급 받았다는 거야. 율장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제후의 범죄를 일으킨 것은 자기가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종 단계는 상대방의 이해인데 만일 알아듣지 못했다면 기여가 될 뿐이라고 구사론 속에서 말하였다. 양설과 악구도 모두 이와 마찬가지다. 여기에 망어 양설 망어 기여 양설 악구 그러잖아요, 그죠? 기여가 뭐냐면 리처드 기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여가 뭐냐면 이건 쏘기는 말이거든. 쏘기는 말인데 남에게 근데 이게 상대가 쏘기는 말인지 안 쏘기는 말인지 불교에서는 참 알아내기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하면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딱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그 비법을 하나 알려줄까요? 저 사람 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알려드릴까? 네. 아, 좋아요. 내가 지금 콩나무를 익은 걸 하나 빼왔어. 여기에서 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죠? 그건 절대 안 믿을 거라고. 그럼 콩이 여기 나온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콩을 심었겠지.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콩을 완두콩 말고 장태콩을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에 잘 키워서 봄에 수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건 조건이 안 맞죠, 그죠? 조건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지금 이 결과를 놓고서 볼 때 원인과 조건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라고.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뭘 어쨌다며 그러면 첫 번째 그 사건 어쨌다며 하는 그 사건과 첫 번째는 그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들은 것이 명확한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마 세상에 다 떠도는 얘기나 그건 거짓말이야. 자기가 근거를 대릴 수 없는 얘기들이야. 그럼 그 얘기는 별로 신빙성을 들을 거야. 뭐 세상에 다 아는 얘기네. 세상에 다 아는 얘기가 어디 있어? 이제 그 얘기에 근거가 없다라고 할 때는 우선 자기가 본 얘기가 아니다. 또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다. 근데 누구한테 건너서 들었다. 그러면 건너서 들은 그 사람의 얘기가 정확하게 옳은 얘기인가? 그거까지 이제 다 봐야 되고. 이제 거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 얘기가 일어난 원인이 뭐겠는가 살펴봐야 돼요. 전에 누가 그랬다. 아이고, 그 사람을 모함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 애를 낳았다. 정소녀가 흑인을 낳았다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정소녀가 가봉 대통령 봉고 대통령 애를 낳았다네. 흑인을 낳았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밤에 불 없는 데서 나서 안 까맸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했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거든. 그렇게 조건이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원인을 우리는 직접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 결과도 그 아이가 흑인이 없는데 조금 이성적으로 그래 이거는 콩이 익었어. 그럼 콩을 심어. 이 밭에 누가 주인이 콩을 심었구나. 그 여름에 따뜻한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콩이 이렇게 익었구나. 요건 인정할 수 있죠. 그죠? 콩이라는 결과를 놓고서. 그래서
절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인가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불교 논리는 인명론이라고 해요. 원인과 조건을 밝혀서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그 인명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요렇게 지금 여러분 사성제 있잖아요, 그죠? 사성제가 그게 인명논리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일단 결과가 고통이라는 게 왔어, 그죠? 고통이라고 왔죠, 그죠? 그러면 고통이라는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집착이다, 욕망이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통이 있다, 그 원인은 뭘까? 그 원인의 조건은 무엇일까? 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앴을 경우 실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그 원인을 없앴을 경우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그건 니르바나란 말이에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있는가라고 할 때는 팔정도란 말이에요. 육바람일과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삼신할미가 우리 애를 태워줘서 그럼 삼신할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요? 그 물으면 몰라,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에 누구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희미하고 막연한 얘기라고.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집구석이 망조가 자꾸 든다고 조상 묘를 파뿌릴까 교회를 가뿌릴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여 교회 가니까 편합디다.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제사 안 지내니까 시험은 시험이지 꼴보기 싫은 것도 뭐 안 가도 되고. 참 편합디다. 그같이 흘러가고 편한 게 없었디다. 그래 버리거든. 근데 그걸 원인으로 가만 따지고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 실제로 조상 신이 그럼 신이 실제로 있는가 하고 본다 그러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누구도 그걸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우선 그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득을 잘 하지. 그래, 그럼요. 지금 이제 당신 손주가 있잖아요. 성지 참 귀엽죠. 그 깨물어도 그냥 진짜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소. 이뻐요. 손주가 앞으로 커서 사업을 할 때 당신 죽었을 때 그 제사밥 좀 잘 안 해놨다고 확 그냥 앞을 가로막아 버리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왜? 이런 불효 막치건 놈이 제사상도 안 차리고 이런 놈을 갖다 확 그냥 확 웅덩이다 밀어 넣어버리든지, 말 타고 가는데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든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게 만들어버리든지, 그냥 사업에 돈을 다 띄게 만들어버리든지 확 그냥 방에 놔버려야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 할머니 있으면 일로 와. 당장 나가시오. 근데 이 세상에 그럴 조상이 어떤 조상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건 무당지얘기지.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항상 그 원인을 그래,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해보면 내 손주나 내 증손주한테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인데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돈을 받을 거 있는데 10억 받을 거 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부도 나버리게, 너 이놈 자식 그냥 나쁜 놈의 자식 그냥 부도 나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럴 조상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원인부터도 틀린 얘기다.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그런 것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 결과는 누가 주워온 게 아니고 지 인과법에 의해서 지한테서 온 거니까 무슨 원인 때문에 왔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애가 스님, 사춘기인데 말을 안 듣고 완전 빗나가고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다닙니다. 그 누가 그 원인 제공을 했을까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엄마가 한번 생각해 봐. 그걸 누가 낳았죠? 누가 놓은 줄 모르는 모양이네? 누가 낳았죠? 누가 키웠죠? 누가 먹였죠? 누가 말을 가르쳤죠? 누가 행동을 가르쳤죠? 그럼 할 말 없어. 옷다 대고, 아이고, 우리 애가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요,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 잘못 만난 거 아니요, 엄마를 잘못 만났어. 엄마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뭔 잘못을 아한테 가르쳤는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그나마 아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원인이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중에 생각과 번뇌는 이와 같다. 등기라 하면 악구로서 말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행위의 원인은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말로서 혹은 남의 신체상의 결함에 의하여 혹은 계율과 행동상의 과실에 의지하여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말로서 혹은 이를테면 그 사람의 뭐 신체 결함이거나 또는 이를테면 부인이 말이죠, 남편에게 얘기하듯 돈도 이까지 돈 벌어주면서 살아라 그러냐고 그래 버리면 그게 악구가 되죠. 뭐. 그래서 악구를 자주 하는 사람을 악처라 그래. 그걸 악처라 그래. 악처가 따로 있나? 그게 악처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인의 입장에서 말에 힘이 붙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무슨 여성 비하라든지 장애인 비하라든지 또는 무슨 청소년 가장 비하라든지 이런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악구에 해당돼요. 제호라면 습분에서 제호란 사람에게 악구로서 말하는 것이다. 말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구사론식에 말했다. 기어까지만 합시다. 기어의 사란 이익이 없는 바의 뜻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익이 없는 바의 뜻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어라는 것은 사실 아주 남을 사기치는 말이거든. 근데 이게 안에 실체가 없는 말들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 말들이에요. 꾸민 말들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말을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의외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생각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함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 자체를 그런 것으로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이며 이해해야 될 경이 필요치 않다. 번뇌란 삼독 중에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번뇌다. 등기란 상관없는 꾸민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행위의 원인은 기여를 많이 말하는 것이다. 최종 단계는 기여를 꾸미내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가 추리 소설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 꾸며서 쓰는 소설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장사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은데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인기를 얻어서 장사를 갖다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야. 별로 없는데 기여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진실성이 하나도 없고 사실성도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이 뻔저르르게 많이 되어 있지만은 특히나 종교인들은 실행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과 진실을 근거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해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